지워버리려 했던 슬픔의 무게가 다시 그녀의 어깨를 누릅니다. 정인숙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마주한 채 정신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30년 동안 한결같이 그녀의 곁을 지켜온 남편. 고영수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입니다. 조문객들의 위로가 귓가를 스쳐 지나가지만 정인숙의 마음속에는 텅 빈 공허함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아버님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장례식장 구석에서 누군가 건네는 위로의 말에 정인숙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은 20년 전 실종되어 이미 죽은 것으로 처리됐고 이제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외에 그녀에게 남은 삶의 의미는 찾기 어려웠어요. 저기, 영정사진 속 남자분이 고영수님 맞으신가요? 낯선 목소리에 정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딱 봐도 부유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정인숙은 이 남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을까요? 아니면 먼 친척? 네, 맞습니다만.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는지요? 정인숙의 질문에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재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영정사진 앞에 꽃 한 송이를 정중히 놓았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걸음걸이, 뒷모습에서 정인숙은 기시감을 느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남자가 다시 정인숙 앞으로 돌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래간만이네요, 어머니. 단 한마디였지만 정인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익숙함.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정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눈동자의 모양, 눈빛, 손가락을 비비는 습관까지. 20해 전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석이. 정말 윤석이 너니? 정인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흐려지고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녀는 그대로 쓰러질 뻔했지만 남자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제 말 믿기 힘드시죠? 저도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인숙은 장례식장 옆 휴게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 남자, 아니,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정인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보다는 2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의심이 먼저 들었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윤석이는 산에서. 정말 너니?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정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윤석은 17살 소년이었어요. 등산 중 실종되어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아들. 긴 시간 수색 끝에 사망 처리되었던 그 아들이 지금 맞은편에 앉아 있다니.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 말을 믿지 못하시는 것 알아요.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DNA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정윤석입니다. 지금은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요. 남자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정인숙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윤석이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왜 아버지의 장례식에? 그럼 그동안 어디서 뭘 했니? 왜 연락도 없었어? 정인숙의 물음에 윤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이정우가 들어왔어요. 남편의 회사 부사장이자 오랜 동료였던 사람이었죠. 인숙 씨, 괜찮으세요? 누가 봤더니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이정우의 시선이 윤석에게 향했고 그 순간 이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충격이었죠. 윤석은 천천히 일어나 이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이정우 이사님, 맞으시죠? 오랜만입니다. 이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인숙은 둘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윤석이 이정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혼란스러웠죠. 어머니, 지금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나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은 정인숙의 손을 잡아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인숙의 가슴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 그리고 어딘가 이상했던 이정우의 반응. 정인숙은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진짜 윤석이가 맞을까? 정인숙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윤석의 실종 이후 그녀는 수없이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습니다.
남편은 그저 윤석이는 이제 없어라는 말만 반복했고 그 역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눈빛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인숙은 이제야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인숙은 아직도 남편의 부재와 윤석의 갑작스러운 등장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죠. 아침부터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상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문 앞에 서 있는 윤석을 보고 정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약속대로 그가 다시 찾아왔네요. 하지만 정인숙은 여전히 그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렴. 가게 문 닫을 시간이니까. 정인숙은 천천히 앞치마를 벗으며 윤석을 안으로 들였어요. 윤석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잠시 감상에 빠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 집, 예전 그대로네요. 아, 다만 제 방은 반찬 가게가 됐군요. 윤석의 말에 정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실종 이후 오랫동안 그의 방을 그대로 두었지만 3년 전 생계를 위해 방을 개조해 작은 반찬 가게를 연 것이었죠. 증명해 보여줄 수 있니? 내가 정말 윤석이라는 걸. 정인숙의 물음에 윤석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정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확률 99.9%로 모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정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죠. 왜 지금에서야? 20년이나 지나서 윤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등산 중 실종된 후 그는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고 해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미국 가정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야 제 과거에 대해 알게 됐어요. 우연히 발견한 옛 신문 기사를 통해 그리고 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더니 한국의 실종자 명단과 일치한다는 연락이 왔죠. 정인숙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으며 테이블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왜 윤석은 한국으로 돌아왔을까? 무엇보다 남편의 장례식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나타난 건 왜니? 윤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어두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며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결심하고 한국에 도착했을 땐 이미 정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윤석에게 연락을 했다고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없었다니. 그녀는 20해 동안 아들의 죽음을 믿고 살았는데 남편은 언제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널 찾았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겠니? 윤석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정인숙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어머니,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왜 저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났는지, 아버지는 무엇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왜 저를 찾아놓고도 20년 동안 숨겨왔는지. 다음 날, 정인숙은 윤석의 제안으로 남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운영했던 중소건설회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정인숙은 남편의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이곳이 아버지의 사무실입니다. 열쇠는 가지고 계시죠? 정인숙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과 파일들. 남편은 이 공간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요? 정인숙은 문득 남편을 잘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찾는 거니? 정인숙의 물음에 윤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제 실종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에서 모든 것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했거든요. 정인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의 실종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과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둘은 각자 서류들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어요. 갑자기 윤석이 낡은 금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이 금고 비밀번호 아세요? 정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일에 그녀를 끼워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생각하다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 생일 아닐까? 아버지는 항상 내 생일을 기억했어. 윤석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했고
놀랍게도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서류,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윤석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일기네요. 둘은 함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20년 전 윤석이 실종된 날짜의 페이지에 다다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오늘 나는 용서받지 못할 선택을 했다. 내 아들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손으로 그를 놓아주었다. 회사의 부채, 빚쟁이들의 협박,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제안. 윤석이만 포기한다면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다고 했다.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결국 나는 인숙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아들은 이제 없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야 한다. 정인숙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요. 남편이 아들을 포기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저를.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정인숙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을 변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의 편에서 남편을 비난해야 할까요? 이게 무슨 뜻이지? 아버지가 너를 포기했다니. 그럴 리가 없어. 정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어떤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들의 실종 이후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 갑작스런 사업 회복, 그리고 윤석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했던 태도,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구죠? 윤석이 봉투에서 꺼낸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이정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이상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열쇠는 그들에게 있다. 특히 정우에게. 정인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번뜩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20년 전 윤석이 실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정우가 자주 집에 찾아왔었죠. 남편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 그때 정인숙은 단순히 사업 파트너로서 위로해주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아, 우리가 이정우 씨를 만나봐야 할 것 같구나. 다음 날 정인숙과 윤석은 이정우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정우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남편의 유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겨우 만남을 성사시켰어요. 둘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정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주로 질문할 테니까요. 윤석의 말에 정인숙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아들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느꼈던 이상함들이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인숙을 보자 약간 긴장한 듯했지만 윤석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인숙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준호 씨도. 이정우는 일부러 윤석의 현재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윤석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윤석이라고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본명이니까요. 이정우는 불편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인숙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어요. 20년 지기 친구처럼 편안하던 이정우가 이렇게 긴장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유품이라면. 윤석이 말을 끊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히 뒷면에 있는 메모에 관해서요. 이정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잠시 보더니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오래된 사진이네요. 영수 형님과 사업 초기 때 찍은 건데. 윤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정우 씨,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20년 전 제 실종에 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죠? 이정우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고 싶은 게 뭡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영수 형님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인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미요? 내 아들이 20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은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정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어요. 이정우는 갑자기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숙 씨, 형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윤석이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윤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무슨 선택입니까? 아버지가 저를 포기한 그 선택 말인가요? 이정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군요. 그래요. 당신 아버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거래를 했어요. 당시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빚쟁이들이 협박까지 했죠. 가족 모두가 위험했어요.
그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이를. 이정우는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경쟁사에서 영수 형님의 건설 기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거절하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윤석이를 납치해 협박하려 했던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잠시 윤석이를 가두었다가 몸값을 요구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어요. 윤석이가 도망치다 실종된 겁니다. 정인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납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였군요. 하지만 그렇다면 일기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아들을 포기했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자신 때문에 윤석이가 납치됐다고 자책했어요. 또 실종 후 수색을 그만두기로 한 결정. 그건 형님에게는 아들을 다시 한번 포기하는 일이었죠. 형님은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윤석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분노는 조금씩 혼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럼 납치된 후 제가 어떻게 미국으로 가게 된 건가요? 윤석의 질문에 이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했죠. 그는 아마도 납치범들이 상황이 복잡해지자 윤석을 해외로 보냈을 거라고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부터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까? 이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3년 전쯤이었습니다. 우연히 해외 사업 파트너가 보내온 자료에서 당신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당신이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가 됐다는 소식과 함께요. 형님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정말 윤석이 맞더군요. 정인숙은 가슴이 내리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 동안이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배신감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정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은 윤석이가 자신을 원망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이가 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뒤 그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심해지면서 마지막으로 윤석이를 만나보고 싶었나 봐요.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석은 자신의 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납치에 관여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윤석의 질문에 이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남은 한 명은 이정우가 말을 망설이자 윤석이 그를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남은 한 명은 누구입니까? 이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심해서 정인숙과 윤석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정우의 아버지가 납치에 관여했다니 그럼 이정우는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당신도 알고 있었던 겁니까? 윤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병세가 심해지면서 과거 일들을 혼란스럽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점점 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영수 형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형님은 그제서야 당신을 찾기 시작했죠. 정인숙은 이제야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숨긴 것은 자신의 죄책감 때문이었고 어쩌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정인숙의 물음에 윤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됐네요. 하지만 솔직히 이런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윤석의 눈에는 혼란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품어온 버림받았다는 상처, 배신감이 단 한 번의 대화로 치유될 수는 없었겠죠. 윤석아, 정인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석은 슬쩍 피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듯했어요. 저는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윤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정인숙은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2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인숙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된 것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윤석이 떠난 후 정인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 그러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진실. 남편이 그녀에게 진실을 숨겼다는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엉켜 정인숙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집에 도착한 정인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은 알지 못했다는 생각에 서글퍼졌죠. 당신,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졌어요?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정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왜 숨겼을까? 그녀도 함께 아들을 찾아 나섰을 텐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윤석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정인숙은 말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윤석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라도 한잔할래? 정인숙이 부엌으로 향하려 하자 윤석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떠나려고요. 이번 주말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정인숙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겨우 찾은 아들인데 다시 떠난다니.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요. 그래, 내 삶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 정인숙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비비는 습관을 보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었죠. 사실은 어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더 열심히 저를 찾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는지. 윤석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감춰온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인숙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그녀는 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 아들의 눈에는 그녀가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니. 윤석아, 엄마가 널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매일 밤 내가 돌아오길 기도했고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혹시 내가 아닐까 가슴이 뛰었단다. 하지만 경찰도 모두가 내가 죽었다고 했고 아버지도 더 이상 수색을 이어가지 않았어. 엄마 혼자서는. 정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은 침묵 속에서 정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제 정체성, 뿌리에 대한 갈증. 그게 저를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주었죠. 윤석의 고백에 정인숙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어머니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벽이,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에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만큼, 아니 어쩌면 더 고통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인숙은 아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여전히 경계하는 듯했어요. 지금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를 온전히 받아들일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정리가 안 됐고요. 그래서 떠나려고 합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정인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했어요. 20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알았다, 윤석아. 엄마는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상실과 그리움, 배신과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 마지막 날, 정인숙은 윤석을 공항으로 배웅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윤석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정성껏 도시락에 담았어요. 비록 어른이 된 아들에게 이런 도시락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인숙은 생각에 잠겼어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놓친 아들의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어머니, 윤석의 목소리에 정인숙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어젯밤 아버지의 일기를 더 읽어봤습니다. 정인숙은 놀라서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저에게 쓴 편지가 있더군요. 아버지는 저를 찾았을 때 직접 만나지 못한 이유를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제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요. 윤석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인숙은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상상했어요. 아들을 잃은 고통,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자책감까지. 윤석아, 아버지는 널 정말 사랑했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거야. 정인숙의 말에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이해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알아요.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처한 상황, 그 선택의 순간 저라도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출국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어요. 정인숙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그냥 엄마 마음이야. 윤석은 잠시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특히 김이 올라간 계란말이를 보자 윤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산에서의 일, 그리고 그 이전의 기억들도.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계란말이를 예쁘게 말아주셨죠. 정인숙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석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니. 그녀의 가슴 속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그래, 내가 항상 계란말이 달라고 조르던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윤석은 천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맛이 기억 속 그대로네요. 정인숙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2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듯했어요. 윤석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머릿속으로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왜 나를 더 열심히 찾지 않았냐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그리웠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 궁금증이 저를 괴롭혔죠. 정인숙은 조용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 상처를 헤아리니 가슴이 아팠어요. 윤석아, 엄마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20년 동안 엄마는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경찰도 아버지도 모두가 포기했지만 엄마 마음속에선 내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 하지만 겉으로는 포기한 척했지.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게 내 잘못이야. 더 적극적으로 널 찾았어야 했는데. 용서해 주렴. 윤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정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조금씩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연락을 끊지 않을게요. 그리고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물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 윤석아.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에서 윤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인숙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20년 만의 첫 포옹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정인숙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아들이 검색대를 통과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영원한 이별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인숙은 남편의 납골당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윤석이가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 이제 저는 그 아이와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당신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봄바람이 정인숙의 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의 손길처럼 따뜻했어요. 정인숙은 마음속으로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했죠. 이제 그녀에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들과 함께 걸어갈 새로운 여정이